법과 판례를 일상의 언어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이야기의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소비자의 다양한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면 되는지 살펴봅니다. 소비자보호법, 거래 유형에 따라 종류도 많고 권리도 참 다양한데요. 구술이 많아도 잘 꿰어야 보석이 되죠. 간단한 조정부터 최근 들어 자주 등장하는 집단 소송에 이르기까지 구제 절차의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판매자와의 분쟁 해결의 첫 단추는 바로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표적 신고기관으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있습니다. 전국에 위치한 소비자보호원 사무실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시청자께서 선택하기 제일 좋은 채널은 바로 전화입니다. 137 2번을 기억하셨다가 분쟁이 생기면 먼저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전문 상담센터입니다. 소비자는 안내에 따라 먼저 분쟁 유형과 발생 지역을 선택하게 되고요. 전화상으로 설정한 조건에 따라 분쟁을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는 전문 상담원을 연결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부산 시민께서 병원 서비스에 불만이 있다면 부산 의료 서비스 분쟁 전담 상담원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1372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인터넷 상담은 시공간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전화 상담과 달리 불만 내용 등을 자세히 기재할 수 있으니까 신청 시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 사본이나 물품 사진,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파일로 올리면 훨씬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 상담원이 먼저 피해자와 사업자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간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적절한 타협점을 제시하고 합의를 권하게 되는데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뤄진다면 거기서 분쟁이 종료되고요. 아쉽게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건은 바로 분쟁 조정 절차로 넘어갑니다.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보호원 내부 조직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란 곳입니다. 여기서 조정이 종료되면 결정문이란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이 결정문은 민사소송의 판결문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배상하라든지 배상 채무가 없다든지 하는 식으로 결정이 이뤄지는데 조정 절차에 회부된 경우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이 결정문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만일 소비자나 사업자 모두 이 기간 동안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조정 결정문을 받아들인 것으로 간주되고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최근 들어 가습기, 건조기, 침대 등 대중적인 물품에 관한 소비자 분쟁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의 피해가 50명 이상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면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 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원이나 개별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통상 30일 이내에 조정을 마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면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개별 소비자를 어떻게 구제할지 구체적 계획을 담은 보상 계획서를 제출하면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구제 범위가 확대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이 보상 계획서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은 국가기관인 한국소보원이 주도하는 해결 방법이고요. 이와 별개로 소비자 단체가 주도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소비자가 직접 개별 소비자 단체에 연락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1372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소비자 단체와 연결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가장 많이 다뤄본 소비자 단체를 찾아서 바로 도움을 요청한다면 제일 정확하겠죠. 소비자 단체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합의가 된다면 분쟁은 종료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단체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즉 개별 소비자단체보다 규모와 권한이 더 큰 기구로 사건을 보내고 분쟁 조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죠?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해당 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소비자 개인이 제기할 수는 없고 소비자기본법에서 정한 단체만 제기 가능합니다. 또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자체를 금지시키는 게 이 소송의 목적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미 받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체 소송의 결과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수단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에 구제 방안을 찾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엔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신다면 불필요한 분쟁은 피하면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겠죠. 중요하거나 단위가 큰 거래, 한번 구입하면 재구매할 확률이 낮은 거래 등을 앞두고 계시다면 소비자보호원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소비자 뉴스를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은 왕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는 존중받아야 할 경제 주체란 뜻입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그 가진 권리의 중요성을 알고 바르게 행사하는 것, 건강한 시장 경제 형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다시 소비자가 누리게 되겠죠. 선순환을 이끄는 성숙한 소비자 문화가 우리 사회에 잘 뿌리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법이야기 다음 시간에는 올 한 해 새롭게 시행된 법률 소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이야기 김지미 변호사였습니다.